안녕하세요. 에스플란트 치과병원 교정전문의 허재식 원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치아 교정의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부작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부작용이 아닌 부작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진짜 부작용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피할 수 있는 부작용과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작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 통증, 불편감 이런 것들인데요. 여러분 어디 가서 치아 교정의 부작용으로 통증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성형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형수술을 받으면 붓고 안 아픈가요? 성형수술 후에 나타나는 이 붓고 아픈 것들을 부작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게다가 이 치아 교정은 이 얼굴의 안모를 성형수술과 비슷한 효과까지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수술에 비교해서 이 통증은 현저히 적습니다. 실제로 이 교정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아예 통증을 느끼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아주 조금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통증 및 불편감 역시 이 담당 의사가 줄이기 위해서 이 최선의 역할을 다한다면 완화되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통증 때문에 혹은 입안에 작은 착용된 장치 때문에 구내염이 생긴다든지 철사가 찔리거나 했을 때 담당 의사가 즉각적인 대처를 해주고 세심하고 꼼꼼하게 진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통증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고 대부분의 통증들은 치료 초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만 지나면 통증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작용으로 볼 수 없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충치나 잇몸 질환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교정을 하면 교정 장치로 인해서 이 꼼꼼히 양치질을 하기가 까다로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교정 치료 중에는 양치질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고 꼼꼼하게 치아를 닦아 관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충치가 중간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수술의 경우 생각을 해보면 수술을 했을 때 관리를 잘 못해서 염증이 생긴다든지 아픈 것들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는 환자 스스로의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수술 자체의 부작용이라고 부르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충치 역시 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것은 환자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치과 의사로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실제로 이 이벤트성으로 굉장히 저가의 교정 치료를 해주고 치료 도중 갑자기 충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병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교정 치료 기간에 여러분들이 양치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기는 충치, 잇몸 질환이야 어쩔 수 없고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하지만 교정 전에 있던 충치는 치아 교정 시작하기 전에 치료가 다 완전히 끝나 있어야만 합니다. 충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 충치 치료 비용으로 교정 비용 외에 몇백만 원을 추가로 청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환자분들이 해당 병원을 한 번쯤은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작용으로 볼 수 없는 마지막 문제는 바로 교정 후 재발 또는 부정교합 등 치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부작용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교정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성형수술처럼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문제를 발견하면 더 늦기 전에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관계없이 의사는 자기를 믿고 교정치료를 맡겨준 환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완성된 교합과 환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이 다 되었다고 치료를 서둘러 마무리하거나 환자가 만족하지 않았는데 치료가 종결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옳다고 보기 어렵죠. 이것은 분명히 의사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 문제의 경우 유지장치를 잘 착용하고 치아를 잘 관리해줘야 하는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방할 수 있지요. 교정 후에 생기는 재발은 환자분의 책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장치 제거 후
24시간, 만 하루 내에 재발이 가장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교정 직후 약 1년 동안은 치아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이 되돌아가려는 경향을 유지장치가 재발을 막고 차단해 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유지장치를 잘 착용하셔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치아의 노화 때문입니다. 노화? 우리들의 치아들도 다른 신체 부위와 마찬가지로 노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치아가 정상적으로 가지런했던 사람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치아의 변성이 오게 되고, 구체적으로 이 변성은 치아의 마모, 그 다음에 어금니들이 아주 조금씩 미량씩 조금씩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세하게 어금니들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들의 결과물이 앞니들이 틀어지는 결과물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면 이때 유지장치를 잘 교정치료하신 분들은 착용하게 되면 이러한 치아별의 노화까지도 차단해 줄 수 있는 거죠. 유지장치가 노화 방지 역할 또한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진짜 부작용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이 피할 수 있는 부작용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블랙 트라이앵글입니다. 치열이 고르지 않아 잇몸이 생길 틈이 없고 이렇게 삐뚤삐뚤 겹쳐져 있는 치아들을 교정 치료를 하다 보면 해당 치아들 주변에 비어있던 잇몸 공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 블랙 트라이앵글은 교정 치료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특히 성인 교정에서 이 블랙 트라이앵글 발생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블랙 트라이앵글 자체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 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블랙 트라이앵글이 발생됐을 때 이 치간 삭제, 다듬는 것을 통해서 치아 옆면을 약간 다듬는 거죠. 이 치아 간의 밀착력을 높여서 그 작은 틈새를 덜 보이도록 하는 처치를 진행할 수 있고, 이 처치를 진행하여 블랙 트라이앵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랙 트라이앵글 역시 이 실력 있는 의사들의 꼼꼼하고 세심한 진료가 동반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 치근 흡수입니다. 이 사실 치근 흡수는 치아가 이동하면서 치아의 뿌리가 조금 짧아지고 약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치근 흡수가 잘 되는 치아가 또 있고 잘 되지 않는 치아가 또 따로 있습니다. 확실한 치근 흡수의 발생 여부는 교정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짧아진 치아의 뿌리를 다시 늘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 치근 흡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치근 흡수는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정 치료 기간 중 치근 흡수가 발생한다면 해당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교정 치료는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이 치근이 짧아지는 과정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의사가 세심하고 진료를 꼼꼼하게 하고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드릴 수 있으면 치근 흡수가 진행될 때 치아 이동 속도를 늦추거나 아주 심한 경우는 교정을 중단하는 경우 등으로 치근 흡수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부작용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부작용이 아닌 것과 진짜 부작용이긴 하지만 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진짜 부작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치아 교정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2년 이상이 걸리는 굉장히 느린 치료입니다. 이렇듯 치료가 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좀 단점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아 교정의 기간이 길고 치아가 느리게 진행되는 덕분에 돌아갈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치명적인 부작용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교정치료 기간 중 환자가 매번 치료를 위해 내원할 때마다 담당 의사가 꼼꼼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진료를 해주는 것은 부작용을 피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치아 교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치과 의사 한 명이 교정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에스플란트 치과병원들은 원장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에스플란트 치과병원은 서울대 출신의 교정, 보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만이 모여서 설립한 병원이고, 치아교정은 저희 병원에서 단 딱 한 명, 저 교정 전문의인 바로 제가 혼자서 맡아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만 하는 병원에서 교정 치료를 받다가 임플란트, 보철, 충치 치료, 잇몸 치료, 다른 치아 문제가 생기면 다른 병원에 또 가서 새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 서울대 출신 각 과의 전문의들이 모여서 다양한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빠르게 스케줄을 잡을 수 있고 집중적인 치료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교정 치료 중에 환자분들에게 발생한 치아 문제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이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이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